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트렌드마이크로에서 탐지 및 대응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윤명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XDR을 통한 멀티벡터 위협 탐지 및 대응과 위협 인텔리전스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계층 보안과 경고 노이즈 필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EDR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EDR은 필요하지만 가시화해 보면 엔드포인트에만 한정돼 있다. 이 EDR이 2019년도부터 국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일부 고객사 같은 경우에 도입을 했는데 어쨌든 EDR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명백한 한계 사항은 EDR은 엔드포인트에만 국한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DR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또 이벤트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네트워크는 또 이제 NDR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네트워크 APT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솔루션도 네트워크에 국한되어 있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또는 서버나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그쪽에서만 각각의 계층에서만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제 이벤트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가시성이 제공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한 결과는 컨텍스트 없이 불완전하고 난해한 그런 심 경고가 심 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SOC 팀의 입장에서는 심에서 수많은 이제 난해한 경고를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라든지 네트워크, 이메일,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로드, 이렇게 계층별로 통합되지 않은 각각의 사일로에 국한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일로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된 게 XDR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이즈가 아닌 이제 난해한 수많은 불필요한 경고가 아닌 노이즈가 필터링된 유용한 히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게 XDR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깔때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다계층에서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XDR에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XDR은 이제 EDR이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레스폰스죠. XDR은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입니다. 즉 확장된 탐지 및 대응이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저희는 또한 XDR의 이제 표현을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뿐만 아니라 Cross Layered Detection and Response라고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버, 워크로드, 이메일, 그런 이제 클라우드 앱과 같은 그런 다계층에서의 정보를 수집해서 탐지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XDR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원시 활동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탐지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XDR에서는 이렇게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머신러닝에 의한 이제 필터링이라든지 탐지 모델링, 데이터 스태킹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의심스러운 활동을 좀 더 순도 높은 경고로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고위험 경고, 상관관계 개별 이벤트의 상관관계를 접목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고위험 경고, 즉 인시던트가 되는 거죠. 인시던트를 묶어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OC 담당자분들께서는 자동화된 대응을 구현할 수가 있고, 또는 각각의 인시던트에 대해서 리뷰하고 대응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XDR을 사용해서 이제 나타난 일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DR에서 수집된 텔레메트리 처리된 원시 로그가 초반에 로우 데이터가 즉
12억 5천 건, 7일 동안 일주일간에 12억 5천 건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1차적으로 TTP를 반영했을 때 필터링 된 이벤트가 550만 건이 되고요. 그리고 XDR 자체의 탐지 모델링에 의해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벤트, 경고 이벤트가 29건으로 확실히 이제 필터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9건의 개별 이벤트에서 상관관계를 도출해서 이제 실제 사고, 각각의 개별 이벤트가 묶여져 있는 그런 인시던트를 뽑아봤을 때는 1.75건이 되는 거죠. 즉 1000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조직에서 7일 동안 12억 5천 건의 로우 데이터가 수집이 됐지만 그 중에서 인시던트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벤트는 1.75건이었다.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순도 높은 경고 이벤트를 뽑아낼 수 있는 게 XDR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OC 팀과 IR 팀의 과제 부분도 XDR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염두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조직 1 그리고 조직 2, 조직 3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측의 조직 2와 조직 3은 조직 1의 SOC 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는 거죠. 완성화된 SOC 그리고 자금 지원도 SOC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지향하고 있는데 조직 2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조직 3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EDR로 시작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직 1을 이제 추구하는 상황에서 조직 1과 같은 그런 이제 완성된 SOC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성, 분석, 상관관계, IOC, 그리고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분류 작업, 그리고 탐지 및 대응, 자동화, 그리고 사고 처리, 사고 대응 이런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만 이제 성숙한 SOC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고통의 피라미드는 오늘 이제 앞서 세션에서도 들으셨을 거고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통의 피라미드에서 볼 때 공격자 입장에서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인텔리전스는 TTP다는 거죠. 그러면은 EDR이든 XDR이든 간에 TTP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SOC 팀의 우리 SOC 팀의 대응력을 높여서 공격자로부터 공격자의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얼마나 이제 TTP를 잘 반영함으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DR 같은 경우에는 경고의 과부하를 줄이고 이벤트 연관성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다양한 계층에서 수집된 멀티벡터 경고들에 대해서 조사 분석의 맥락, 즉 이제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X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 팀의 더 빠른 탐지 또는 더 빠른 이해 그리고 공격자에 대해서 더 빠른 차단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XDR을 사용할 경우에는 SOC나 IR 팀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XDR을 이용했을 때 심이나 SOA에 대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이메일, 클라우드, 워크로드 전반에 걸친 상관관계 데이터를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의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또 XDR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DR 그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죠. XDR은 TTP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잘 도출하고 그와 함께 얼마나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XDR의 효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센서, 다양한 다계층의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XDR에서 다계층 텔레메트리를 활용해서 위협을
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XDR의 개요를 좀 논리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역시 XDR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다양한 계층,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서버, 워크로드, 얼마나 다양한 계층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보시는 그림은 순도 높은 경고를 표현하는 방식의 예제입니다. 왼쪽에 나타난 이벤트들은 개별적인 이벤트인 거죠. TTP라든지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탐지된 이벤트, 로우 데이터로부터 필터링된 이벤트들이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이벤트들을 또 상관관계에 따라서 하나의 인시던트로 통합하는, 즉 SOC 팀에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경고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 XDR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SOC 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상대적으로 이제 필터링해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시던트를 상세하게 봤을 때 왼쪽에는 마이터 테크닉 아이디라든지 택틱 아이디 값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도식화된 위협 체인에서는 엔드포인트 객체, 레지스트리, 실행된 프로세스, 이메일, 사용자 계정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에 따라서 위협 체인 형태로 제공하는 게 XDR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XDR이 작년부터 국내에서 다양한 밴더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 그림은 XDR 소개 이제 하는 내용에서 자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느냐가 XDR의 이제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엔드포인트를 앞서 위협 체인에서 특정 엔드포인트를 선택해서 프로파일을 봤을 때는 해당 엔드포인트 내에서 발생한 프로세스의 체인을 도식화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어디서 자주 볼 수 있었냐 하면은 EDR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도식화된 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EDR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체인을 또 이제 앞서 이 XDR에서는 엔드포인트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엔드포인트에서의 프로세스 체인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로우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판에서 이미 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알려진 악성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객체는 알려진 허용 리스트에 있는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허용 리스트에 있는 파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객체는 의심스러운 객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의심스러운 객체로 나타난 그런 객체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 체인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까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EDR의 기능이면서 또 XDR에 포함된 프로세스 체인의 이제 그 분석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APT를 XDR의 센서로 활용을 했을 때는 앞서 보셨던 이제 위협 체인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공격 위협이 어떤 식으로 유입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에서 스피어싱 메일이 수신이 됐는데 첫 번째로 메일을 수신한 엔드포인트에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다른 엔드포인트로 공격의 위협이 확산되고 그리고 세 대의 엔드포인트는 모두 하나의 CNC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는 그림. 이런 그림은 XDR의 구성에 있어서 네트워크 APT와 네트워크 APT를 센서로 활용했을 때 산출해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DR 타겟층 탐지 과정에 있어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영역을 예제를 보여줬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위협 프로세스 체인 형태로 이제 그 도식화된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이터 택틱 아이디가 나타나고 이메일 메시지와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이메일 메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던 스피어 피싱 URL 이런 URL도 이제 그 객체 형태로 나타나서 이 그림을 보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응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위협 체인은 이메일과 엔드포인트가 엮여 있는 그런 인시던트에 대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서 특정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이 엔드포인트에 로그인한 계정 그리고 이메일 객체가 있습니다. 스피어 피싱 URL이 포함된 이메일이 수신이 되었고 이 계정으로 로그인한 엔드포인트에서 여기 나타난 URL로 접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엔드포인트로 확산이 레터럴 무브먼트로 확산이 되거나 또는 어떤 CNC로 접속을 했는지 그런 결과를 체인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메일과 엔드포인트가 상관관계로 엮인 그런 스토리를 제공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XDR도 그렇고 EDR도 그렇고 어쨌든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이벤트로 경고 이벤트로 이제 나타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SOC 팀에서는 누적된 활동 데이터의 조회를 통해서 위협 헌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특정 기간을 지정하고 특정 엔드포인트라든지 URL, 해시값 이런 것들로 활동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을 또 XDR에서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고 취약점 감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XDR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DR은 어쨌든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스위핑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더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벤더 자체의 XDR 벤더 자체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부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느냐도 이제 관건이 되겠죠. 코퍼레이트 시큐리티 팀이라든지 유럽이나 북미의 공공 에이전시 그리고 시큐리티 리서처 국내로 따졌을 때는 이제 키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인포메이션 쉐어링 이제 오가니제이션 이런 그리고 시큐리티 벤더 외부 시큐리티 벤더 같은 다양한 외부 인텔리전스 소스 위협 인텔리전스 소스로부터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제 가져와서 스위핑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XDR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XDR 센서가 분포되어 있는 타겟층에서 위협의 존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예제는 로그포쉘의 IOC를 이용한 스위핑의 예제입니다. 각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의 리스트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로그포쉘과 관련된 IOC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이 IOC들을 이용해서 스위핑을 수행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조직 내에 로그포쉘의 취약점을 위협을 받은 엔드포인트가 엔드포인트나 센서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매칭되는 인디케이터가 이제 8개 있었고 해당하는 엔드포인트는 2대였다. 이런 식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용한 스위핑을 XDR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XDR의 취약점 감사 기능도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그포쉘이라든지 최근 이제 취약점이 발견된 삼바 이런 취약점이 존재하는 엔드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XDR의 이제 스위핑 기능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포쉘의 취약점이나 이제 엔드포인트 삼바의 취약점을 어세스먼트 이제 감사를 수행을 했는데요. 총
세대의 대상에서 삼바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찾아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2대가 삼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한 대는 이제 패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패치가 필요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가상 패칭, 호스트 IPS를 이용해서 가상 패칭 룰을 적용해서 해당 패치에 대한 익스플로이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XDR의 어세스먼트,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DR에서의 기능 중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제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파일을 수집하거나 실행을 차단 리스트에 이제 등록을 해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격 쉘로 접속을 한다든지 커스텀 스크립트를 배포하고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로부터 격리하고 샌드박스로 의심 파일이나 URL을 전송해서 정말로 악성 이제 객체가 만든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고 그 대응 방법을 수동으로 하느냐 또는 자동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DR은 이제 SIM이나 SOA와 연동이 가능해야 하고 네트워크 방화벽이라든지 IPS, 기타 UEM이라든지 다양한 서드 파티 솔루션과 얼마나 많이 연동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XDR의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DR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XDR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DR이 구현이 되어 있죠. XDR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연산을 하고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순도 높은 위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필터링해내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센서에서 로그를 수집하고 또 텔레메트리를 수집하는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센서가 배포된 상태에서 취약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XDR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자체 위협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얼마나 또 다양한 외부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또 XDR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XDR에서 이제 탐지된 이벤트나 인시던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우리 조직에서는 주로 엔드포인트를 네트워크로부터 격리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대응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를 배포해서 일련의 배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필요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험 레벨이 높은 그런 고위험 경고에 있어서는 대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XDR의 이제 공통적인 벤더가 대부분의 XDR 벤더들이 추구하는 가장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순도 높은 이 경고를 뽑아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산출해내고 그 이제 경고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히스토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XDR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DR이 이제 서드 파티와 연동하는 것도 유연하게 가능해야 되겠죠. 조직이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관제할 만한 인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MDR,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XDR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직이 XDR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작년에 포레스터 뉴 웨이브에서 처음으로 XDR에 대해서 제조사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우측에 이제 리더스로
갈수록 이제 평가 점수가 높았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스트롱 퍼포먼스, 스트롱 퍼포머, 그리고 컨텐더스, 챌린저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이제 판매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크기가 클수록 판매량 자체는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포레스터 뉴 웨이브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제조사별로 어떤 그 제조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사 특정 이제 고객사의 평가 결과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각각 벤더별로 장점은 무엇이고 또 단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직접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포레스터 뉴웨이브에서 XDR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를 참고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DR이 다양한 계층에서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엔드포인트와 달리 XDR은 다양한 다계층의 센서를 활용해서 탐지 및 대응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엔드포인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클라우드, 이제 서버 워크로드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솔루션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이터 이벨리에이션, 마이터 어택 이벨리에이션 평가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APT3에 대한 마이터 이벨리에이션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APT2구였군요.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핀7과 카바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공격 그룹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마이터 작년에 나타난 결과를 봤을 때는 그 평가하는 기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마이터가 원래 CV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이제 영리 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근데 마이터 인제뉴이티라고 하는 일종의 영리 단체 비슷한 컨설팅 회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EDR이나 XDR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이 마이터 이벨루에이션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이제 순위로 나타나지는 않죠. 순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디테일한 평가 결과와 탐지 내역 같은 것들을 직접 비교하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터 이벨루에이션 업체 사이트 마이터 인제뉴이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를 직접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도 두 가지 공격 해킹 그룹의 모델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이고 아마 그게 여기까지의 전례로 보면 한 5월 달이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EDR이나 XDR 선정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DR이나 EDR의 제조사가 얼마나 이제 방대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앞서 이제 다른 벤더들의 그 위협 인텔리전스 내역도 또 보셨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은 XDR의 이제 내용이나 XDR 선정 기준에 충분한 이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XDR을 활용한 멀티벡터 위협과 그리고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의 활용 세션을 설명을 드렸고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